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샹그릴라의 그녀입니다. 오늘은 같은 가격의 서울 강남 집과 중국의 중소도시 쿤밍의 집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선 입주할 때 아파트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강남 30평, 약 100제곱미터짜리 집이에요. 불을 안 켜고 찍어서 좀 어둡죠. 빌트인 주방 가전에 가구까지 다 있고 베란다에는 화재를 대비해서 비상 탈출기까지 설치되어 있어요.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어서 가구만 사면 바로 내일부터라도 입주해서 생활이 가능해요. 반면 이건 쿤밍의 집인데요. 말 그대로 시멘트 벽체로 열쇠를 받아요. 이것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한답니다. 한국인들이 보기엔 쇼킹한 사진들이죠. 하지만 중국에선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집들도 분양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은 집을 선호해요. 개인이 좋은 건축 자재를 사서 인테리어를 하니 새집 증후군도 별로 없고요. 방금 보여드린 강남 아파트 사진이 약 20억 정도 하는 집이었어요. 그럼 같은 가격에 20억짜리 쿤밍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360제곱미터짜리 아파트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120평짜리 아파트인 거죠. 들어오자마자 드레싱룸 또는 수납이 가능한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거실입니다. 집 구경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쿤밍은 중국 서남부에 위치한 민난성의 성도예요. 쿤밍의 인구는 약 700만 명 정도 되지만 중국에선 이 정도면 한 중도시 정도예요. 중국의 변화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1993년도에 저희 아버지께서 미국 여행 시 100불짜리 티셔츠를 사신 기억이 나요. 그 오래된 기억을 어떻게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냐고요? 그 어린 나이에도 100불이라는 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당시 중국은 어땠냐? 우연찮게 친구 할머니께서 그 당시 얘기를 해주셨어요. 남편이 지방의 유명한 에너지 회사, 예를 들어 포스코 같은 기업의 회장님이셨는데 92년도 당시 급여가 중국 돈으로 약 300위안, 미화로 환산하면 한 50달러 정도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90년대 초반 중국 사장님 2개월 급여로 미국에서 비싼 티셔츠 한 장을 살 수 있었단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냐고요? 중국 중도시 쿤밍에서조차 이런 20억짜리 고급 아파트도 분양하자마자 다 당일에 완판이 된답니다. 심지어는 인맥을 동원해야 살 수가 있어요. 3층짜리 단독 별장에서 살다 계단 없는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는 것이 요즘 유행이거든요. 매번 계단 오르내리는 것이 불편하니까요. 그뿐 아니라 식당도 고급 식당일수록 장사가 더 잘 돼요. 여긴 수영장이 딸린 베란다. 쿤밍은 지난 15년간 적게는 3배, 많게는 9배까지 집값이 올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급여가 그만큼 오르진 않았어요. 이곳의 대졸 사회 초년생 임금은 약 3-4천 원, 한국 돈으로는 약 5-60만 원 정도 되고 사회 평균 급여는 약 7,500원, 한국 돈으로는 약 120만 원 정도예요. 30평짜리 집은 중국 돈 140만 원, 한국 돈으로는 약 2억 3천 정도가 되는데요. 혼자서 17년간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큰 집에 사는 사람은 본인이 요리하는 게 아니라 입주 이모님께서 요리를 하시기 때문에 부엌이 그리 크지 않아요. 또한 젊은 사람들도 외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방이 갈수록 작아지는 추세라네요. 참 입주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주무시는 방이 따로 있는데 거기 화장실까지 딸려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깜빡하고 안 찍었네요. 서울, 북경, 뉴욕, 홍콩 등 비싼 대도시일수록 같은 금액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참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전 이런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이런 집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그냥 가끔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집이 너무 크면 청소하기도 힘들고 냉난방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집은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걸로. 오늘 집 구경 재밌게 잘 하셨나요? 앞으로도 한국과 중국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전해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